이른바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물류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 또 65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었죠. 이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를 했고 항소심 판사가 법정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 전개 상황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요, 어제 그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지검장은요, 이번 사건이 2020년 7월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이른바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반반 족발 사건은요, 이 서울의 한 편의점 종업원이 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서 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신 지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에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를 처벌하기를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회사 측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신 지검장은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민위에서 초코바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선처를 권고한다면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장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기소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죠.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그걸 맡고 있을 텐데 지검장이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심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의 동료, 협력업체의 직원 동료 수십 명이 우리도 그 문제에 초코파이를 먹었다. 이런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최고 쟁점은요, 이 사무실 냉장고의 이용이 관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요, 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해당 직원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먹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동료 수십 명이 나도 초코파이를 먹었다. 이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는 것이 관행이라는 의미의 이 사실 확인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른바 이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소식 이전에 전해드렸고요. 오늘 후속 뉴스를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사건에 이제 수사를 맡고 또 기소를 맡고 있던 전주지검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건의 내용이 이겁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물류회사에, 그러니까 전북 지역에 있는 물류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협력업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그다음에 65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절도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여기에 불복을 해서 지금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 재판부가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데 이런 일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한탄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장 얘기가 이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물류회사겠죠. 물류회사 측에서 워낙 강경하게 처벌을 원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기소유예나 이런 처벌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던 거고, 그래서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시민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회부를 해서 앞으로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사건 재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아무리 그 피해 회사 측에서 강경한 의견을 밝혔다고 해도
주장하는 합계 피해 금액이 1,050원인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어야 타당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1심에서까지 지금 벌금 5만 원 유죄가 나온 건데 결국 핵심은 그 냉장고 안에 있던 간식에 대해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처분권이 허락되어 있었느냐. 즉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어서 꺼내 먹을 수 있었던 것이냐가 쟁점이겠죠. 그런데 동료 협력업체 직원들이 나도 꺼내 먹은 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 1심 재판의 결론대로라면 본인들의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확인서를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항소심에서는 저것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저런 극소한 피해 금액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과연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첨언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법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있었고 그 다른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등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 적용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주지검이라든가 재판부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빨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당사자가 겪었던 심적 고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어떤 전향적 조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워낙 액수가 적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회사가 강경한 입장을 보였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인, 그러니까 피고인인 A 씨가 노조 활동을 했는데요. 그 노조가 회사 측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 이제 요구한 내용이 뭐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뭐 이런 거를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나 본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 사실이 이 보도가 맞다면 회사 측이 왜 이렇게 적은 액수를 가지고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지 좀 이해라기보다는 그 배경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회사 측에서 인정한 사실은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